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준동사 수업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구라는 큰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구라는 건 단어가 2개 이상인데 자, 그 단어가 2개 이상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는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준동사라는 큰 개념이 있는, 준동사라는 작은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준동사는 3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사. 물론 분사도 능동분사와 수동분사가 있죠. 얘네들 합쳐서 그냥 분사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 준동사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를 합쳐서 말하는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대할 때 얘들아, 먼저 첫 번째로 무슨 자리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무슨 구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동사 중 어떤 놈인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번 문장, 2번 문장 설명드릴게요. 1번은 to read critically means to read analytically야. 얘들아, 그럼 일단 여기 means는 의미하다라는 동사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자, 그러니까 무슨 구일까요?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구가 되겠죠. 그런데 명사구 중에서도 어떤 거? to read니까 투부정사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의미한다. 어떻게?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얘들아 단어는 외워야 돼. analytically는 분석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을이라는 해석이 됐고 의미하는 대상이 되지. 그러니까 to read analytically는 무슨 뜻?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가 되겠지,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면 목적어 자리면 어떤 품사가 되는 거야? 그렇지, 명사구가 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명사구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to read로 생겼으니까 to 부정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to read처럼 생겼으니까, to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컴마 위치가 나왔어. 컴마 위치라는 건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웠잖아. 이게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컴마 위치로 시작하는 내용이 부연 설명일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이 컴마 위치는 접속사 역할과 주어 역할을 같이 해요. 그런데 그 주어가 앞에 있는 절 전체인 이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to read critically means to read analytically가 절이에요? 왜냐면 얘들아, 여기 꺽쇠 표시한 to read부터 analytically까지는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주어가 나왔으니까 다시 동사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지. 의미한다. 그 다음에 뒤에 to question이 나왔어. 얘들아, question 질문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to가 붙었으니까 이거 지금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가 되겠지. 그럼 의미하는 대상이니까 목적어 자리가 되겠네. 그럼 어떤 품사다? 명사구가 되겠네. 그러면 명사구 중에서도 뭐다? 투부정사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o question이라는 투부정사와 to think라는 투부정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to think의 to는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준동사가 여기 2개가 하나의 목적어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쌤, 그러면 준동사는 여기 목적어 자리에 2개 있는 거예요? 네, 2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투부정사라고 봐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aterial이라는 명사는 실제로 명사로 재료라는 뜻이 있어. material, 그치? 왜 이러냐, 글씨가? 자, 재료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서 수능에서 자료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쓰여진 자료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 우리 준동사 하나 또 찾았다? 어딘 줄 알아? written이야. 자, written은 형용사로 지금 메테리얼을 꾸며주고 있어. 그런데 written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분사라고 불렀지, 그치? 물론 그 이름도 쌤은 존중해, 막 뭐 아예 없애버려라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도움이 안 돼. 봐봐, 자료 입장에서 자료가 쓰는 거야, 쓰여지는 거야? 그치, 쓰여지는 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수동관계라는 거 바로 알려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동분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쌤이 방금 전에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이 written은 수식어 자리가 되는 건 이해되지? 자, 수식어 자리. 왜냐면 쌤이 수식어라는 자리는 형용사와 명사 중에 하나를, 부사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수식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material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인 수식어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수식어 자리가 형용사니까 품사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분사, 수동분사라는 것까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1번은 수식어 자리, 2번은 형용사라는 거, 3번은 수동분사라는 거. 똑같은 과정이지? 오케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세 번째 준동사까지 해서 첫 번째 문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의미한다,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질문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쓰여진 자료에 대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인프런트 오브도 한꺼번에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 앞에 있는, 뭐뭐 앞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네, 2번 가보겠습니다. To pay a lot of money for something can also be expressed as something costs an arm and a leg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can be라는 표현은 동사입니다. 오,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주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해석해 볼까요? 무언가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다일까요? 지불하는 것은일까요? 그렇죠. 지불하는 것은이 되겠죠. 그것은 또한 be expressed니까 이거 여러분 한꺼번에 수동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표현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BPP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as가 나왔어. 그런데 다시 something이 주어고 cost가 동사야. 비용이 들다라는. 그리고 arm and leg가 목적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가 전체적으로 두 쌍이 있고 가운데 as가 껴있으니까 이건 접속사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런데 as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뜻이 6개야. 겁나 많아. 그 중에서 뭐 어떻게 해? 그치, 너무 복잡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원어민들은 as를 등으로 봐. 등으로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있는 내용과 as 앞에 있는 내용이 그냥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야. 아, 그럼 선생님 뒤에 있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무언가가 팔과 다리의 비용을 들게 한다는 내용이 앞에 있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 돈을 많이 지불한다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어때? 그렇게 보면 별거 없겠지? 그래,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다. 이게 독해 기술이야. 됐지? 자, 그래서 이 2번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어 자리로서 to pay부터 something까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자리니까 명사구가 되겠지. 자, 명사구인데 생긴 건 to pay니까 to 부정사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3번입니다. When people are depressed. 애들아, 쌤한테 접속사 배웠잖아. when이라는 표현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시간, 뭐뭐 하는지 이렇게 배웠지. 그런데 봐봐. 뒤에 recalling their problems make things worse가 나왔어. 그럼 make는 일단 동사겠지. 그리고 recalling their problems는 주어라는 거 눈치챘어? 그래. 그러면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고 동사의 목적어인 things가 나왔고 그 다음에 worse가 목적격 보호겠지. 왜냐면 worse는 bad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야. 근데 얘들아, 형용사 즉 더 나쁜이라는 게 나쁘게 되는 게 뭐야? 앞에 있는 things지. 자, 여기 잠깐만 필기해 볼게. 영어에서 things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명사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물건이나 것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무언가들이 막 있다라는 건 그걸 전체 통합해서 상황이라는 뜻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서 상황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자,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recalling their problems, 여러분 recall이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recall은 동사로서 회상하다, 다시 떠올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주어 자리니까 그들의 문제점들을 떠올리는 것은 만든다, 상황을 더 나쁘게. 이해됐죠? 선생님, 그러면요 앞에는 그들의 문제들을 회상하는 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요? 요 앞에 있는 people are depressed는 사람들이 우울할 때겠네요. 그래, 사람들이 우울하게 될 때니까 사실은 여기는 무슨 절이 되는 거야? 동사 할 때니까 부사절이 되는 거야.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부사절이 초점이 아니니까 다시 주어 자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recalling their problem은 주어 자리고 단어가 2개 이상이고 주어 동사 없죠? 그 안에 그러니까 명사구. 그 다음에 생긴 건 지금 recall이라는 동사에 ing 붙였으니까 동명사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하고 4번은 이렇게 구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3번에서는 아까 recalling their problems가 주어 자리이자 명사구이자 동명사였지. 그런데 4번은 다르다? 봐봐. 4번도 물론 준동사는 맞아. 그런데 품사가 달라. 왜냐면 뒤에를 봐봐. He missed his old friends. 그는 그리워했다. 그의 오래된 친구들을 이라는 말이지. 그럼 앞에 있는 그의 어린 시절 기억들을 recalling. 기억하는 것인가? 기억하는일까? 아니면 기억하기 위해서일까? 잘 모르겠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사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어. 뭐냐면 분사구문이야. 선생님이 이 분사구문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분사구문도 결국은 준동사죠. 네, 준동사 3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도 동사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recalling his childhood memories를 그의 어린 시절 기억들을 회상한다. 이렇게 먼저 해석한 다음에 그는 그의 오래된 친구들을 그리워했다. 이렇게 해석을 뒤에를 한 다음에 연결 짓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면 돼. 그러면 쌤, 그의 어린 시절 기억들을 회상할 때 혹은 회상한 후에 그는 그의 오래된 친구들을 그리워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이게 분사구문의 원래 정확한 해석이야. 여러분 원어민들은 보자마자 이걸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한다면 이렇게 아는 거 아니야. 원어민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recalling his childhood memories는 분사 구문이고요. 이건 부사구예요. 여러분 이게 왜 부사구가 되는 거냐면요. 영어에서 부사라는 건 4가지 품사를 꾸며준다. 4가지 것들을 꾸며준다고 했지. 첫 번째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인 부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주어 동사 덩어리인 절 전체를 수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리콜링부터 메모리스까지는 뒤에 있는 그가 오래된 친구들을 그리워한다라는 내용을 꾸며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절인가요? Yes. 절을 꾸며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구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생긴 게 ing가 붙었으니까 무슨 분사? 능동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능동적으로 누가 회상한 거야? 그래, 그가 회상했다는 게 바로 보이잖아. 알겠지? 우리가 이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했던 과정이야. 재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그의 어린 시절 기억들을 회상한 후에 혹은 회상할 때, 회상하면서, 회상하자마자 다 돼. 그는 그리워했다. 그의 오래된 친구들을. 됐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Boiling water is used to make fruits and nuts loosen their outer sk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is used는 한꺼번에 수동태로서 동사된다는 거 눈치채셨죠? 사용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boiling water는 주어니까 이거 준동사겠네. 왜? 명사구이자 동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틀려. 자,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로 와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boiling water라는 표현을 쓸 때 집중해봐. 이 boiling은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능동분사가 될 수도 있잖아. 맞지? 둘 다 생긴 게 ing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은요, 뒤에 지금 is used가 나왔습니다. 사용된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문장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 더 그 피부, 그 겉껍질을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끓이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물을 사용하는 거죠. 물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물이 초점이 되잖아. 그러면 능동분사야. 앞에 있는 보일링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일링 뒤 나와 있는 명사가 주체잖아. 주체면 그때 앞에 있는 ing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체를 형용사가 꾸며주는 건 맞는데 능동으로 꾸며주는 거야. 즉 주체가 이 동작, 보일, 끓인다라는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일링 워터에 물을 끓이는 것은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이렇게 것으로 해석이 돼버리면 그때는 뭐가 된다? 물이 주체가 아니라 끓이는 대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 대상과 주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끓인다는 것이 한꺼번에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 근데 물이 끓인다라는 게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 물을 끓인다는 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초점이 되는 건데 물을 끓인다라는 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이 초점이 되는 거지. 물이 자체가 초점, 끓고 있는 물이 초점이 되는 거니까 이 문장에서 보일링은 주어 자리 안에서 죄송해요. 제가 준동사 동그라미 잘못 쳤네요. 여기 보일링이라는 준동사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냐면 이 물이 주체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 물을 끓인다라는 것이 초점이다. 그럼 동명사. 자, 끓이는 게 물이다. 그리고 그 물이 사용된다. 그럼 물이 초점이지. 그러면 분사가 되는 거야. 근데 사용되는 건 물을 사용할 수 있지 우리가 물을 끓이는 걸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분사가 되는 거고.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준동사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 있죠? To make fruits and nuts loosen their outer skins. 왜 그럴까? 이거 되게 쉽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투부정사는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명사일 때는 뭐뭐하는 것이었고 형용사일 때는 뭐뭐할 뭐뭐하는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사일 때는 나머지 해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투부정사가 부사로 해석이 되잖아. 그러면 원인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결과의 의미가 되기도 해. 원인이나 결과 중에 하나가 딱 되잖아? 그럼 다 부사야. 그럼 잘 봐봐. 앞에 끓는 물이 사용된대. 그럼 왜 사용돼? 그래, 과일이나 견과류를 껍질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사용되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잖아. 이 결과를 위해서 끓는 물이 사용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야. 아, 근데 단어가 2개 이상이고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부사구가 되는 거고 그 부사구 중에서도 준동사 뭐다? 투부정사가 되는 거야. 어때? 이해되니?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꼭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건 이거 앞으로 결과인데? 아, 그러면 이거는 부사가 되겠구나. 왜냐면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요 뭐뭐하기 위해서도 있고 뭐뭐해서도 있고 뭐뭐하기에도 있고 뭐뭐할 만큼도 있고 뭐뭐 그러나 뭐뭐 한다도 있고 그 결과 뭐뭐 한다도 있어.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로 딱 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원인이나 결과의 관점으로만 보잖아? 그러면 되게 쉬워.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좀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잡아드릴게요. 여기 loosen their outer skin 보이십니까? loosen their outer skin. 여러분 이것도 제가 꼼꼼하게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make가 동사 make에서 to make로 바뀌었지. 근데 하지만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의미상의 목적격 보어도 여기에 나올 수 있겠지. 이해돼? 자, 제가 다 지울게요. 정신 사나우니까 싹 다 여기다 지워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다 지울게요. 이제 앞에 거 다 멈춰서 필기 해주시고. 자, 봐봐요. 우리가 다시 make가 동사 make, to make가 동사 make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동사라고 표시해 볼게. 그럼 fruit and nut는 목적어가 되겠지. 그리고 loose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런데 loosen이라는 표현은 진짜 동사 loosen이지. 거기서 만들어졌지. 근데 여기서 동사는 아니잖아. 왜? 쌤이 목적격 보어라고 썼잖아. 근데 얘들아, 목적격 보어는 어떤 품사 아니면 어떤 품사야? 보어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야. 이해돼? 얘들아, 보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안 돼. 품사가. 알았지? 근데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가 명사가 되려면 앞에 있는 목적어랑 똑같아야 돼, 완전히. 이해돼?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과일과 견과류 자체가 피부, 외부의 피부를 연약하게 한다는 내용과 똑같은 건 아니잖아. 이거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치? 이거랑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아 봐봐. 좀 더 정확하게 써줄게. 여러분들 이거 좀 헷갈리겠다. 죄송해요. 좀 정신사납게 썼죠. 봐봐요. 앞에 있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랑 같을 때는 명사라고 취급하면 돼. 근데 앞에 있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다르잖아. 그러면 형용사라고 취급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로 바뀐 거야.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거야. 그러면 쌤, 얘도 형용사 구가 되겠네요. 이게 한꺼번에? 그래, 맞아. 그럼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투부정사예요?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얘는 투부정사로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근데 얘들아, 얘는 지금 투가 빠졌지. 그래서 이게 투가 빠진 투부정사는 원형 부정사라 그래. 오, 납득돼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 구이자,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로 쓰였고 형용사 구고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인 준동사가 되는 거야. 됐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죠? 자리, 구, 준동사 이렇게 들어가면 돼. 어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넘겨서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To make가 make로 시작했어. 그럼 fruits and nut는 목적어야. loosen their outer skins는 목적격 보어야. 근데 loosen their outer skins의 loose는 동사 loosen에서 만들어진 목적격 보어야. 근데 여기서 목적격 보어는 명사랑 형용사 중에 형용사야.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 구인 거고 형용사 구 중에서도 투부정사 안에 들어가는 원형 부정사가 되는 거란다.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6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문장 보시면 Taking unscheduled breaks is an easy way to fall into the procrastination trap. 얘들아, procrastination이라는 건 미루기 함정이라는 뜻이야. 자, 해석해 볼게. 그리고 unscheduled라는 표현은 일정에 잡히지 않은이라고 쓸게 얘들아. 죄송해요. 일정에 잡히지 않은 이란 뜻이야. 그러면 일정에 잡히지 않은 휴식을 가지는 것은, 얘들아 영어에서 take는 기본적으로 have의 뜻과 같다라고 공부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필기해줘. 자, 그러니까 일정에 잡히지 않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이니까 이게 한꺼번에 무슨 사가 되는 거야? 주어 자리가 되고 명사구가 되고 take에 ing 붙였으니까 동명사가 되겠지. 어때?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일정에 잡히지 않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가지는 것은 쉬운 방법이다. 여러분 보어 자리부터 해석했네요. 이 형식 되겠죠? 그런데 쉬운 방법의 방법은 명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되겠네요. 또 동그라미. 얘들아, fall into라는 표현은 밑줄 긋고 알려줄게. fall into라는 표현은 무엇에 빠지다, 해당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루기 함정에 빠지는 쉬운 방법이다가 되겠죠. 그럼 쌤, 형용사구니까 이거 수식어 자리가 되겠네요, 쌤. 그래, 수식어 자리라는 거 알 수가 있고 형용사구 중에서도 뭐가 된다? 투부정사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어때? 괜찮아? 자, 그런데 6번의 밑에 있는 문장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taking unscheduled breaks는 주어 자리이자 명사구이자 동명사였어. 근데 taking unscheduled breaks, you cannot finish your work in time. 뒤에부터 보자. 여러분은 끝낼 수 없다. 여러분의 업무를 제 시간에. 그치? 그러면 이거는 부사야. 부사구야. 정확하게. 그러면 잘 봐봐요. 여러분, taking unscheduled breaks는 주어가 될 수 있나? 그렇지. 주어가 될 수 없겠지. 그리고 여기 컴마가 쳐져 있지. 그럼 얘는 무조건 부사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쌤한테 배웠던 능동 분사 구문이야. 오, 그럼 쌤 얘는 자리로는 뭐예요? 얘는 부사기 때문에 수식어 자리야. 알겠지? 수식어 자리이자 부사구이자 능동분사 구문으로 보면 돼. 준동사 중에. 알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예정에 잡히지 않은 휴식을 취한다. 너는 끝낼 수 없다. 너의 업무를 제 시간에. 이거 어떤 관계일까? 예정에 잡히지 않은 휴식을 취한다면 너는 너의 업무를 제때 끝낼 수 없겠구나. 왜? 아니 계획에 잡히지도 않은 휴식을 계속 취하면 해야 할 일들을 미루게 되겠지. 못하게 되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는 부사 덩어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장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evoting our time and energy to finding what's important to us eventually will bring about much more effective allocation of our spiritual resources. 자, 먼저 단어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devote라는 표현은 우리가 헌신하다라는 뜻이죠.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allocation, 우리가 allocate라는 표현은 할당하다, 분배하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사형으로 allocation이 만들어져서 이 녀석은 나눠주는 거, 할당, 분배라는 뜻이 되는 거랍니다. 이해되시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will bring about을 만약에 잘 잡았다면 앞에 devoting부터 어디까지, eventually까지는 여기 동그라미 치면 안 되지. 죄송해요. 여기 will bring about은 동사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전체가 주어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전체가 무슨 구가 되는 거야? 명사구가 되는 거지. 왜? 안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시작되는 게 뭐야? devote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으니까 동명사가 되겠지. 오, 쉽게 찾았다. 그치? 근데 안에서 또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전치사 to 보여? 전치사 to 다음에는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오지. 그리고 전치사 to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쌤이 목적어 자리라고 말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이자 명사구인 finding what's important to us eventually까지도 그 안에 들어있는 명사구이자 동명사라고 할 수 있지. 왜? find ing 붙었잖아. 그럼 쌤 이렇게 전체 안에 또 이렇게 준동사 덩어리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 해석해 볼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것은 찾는 것에, 중요한 것을 찾는 것에, what's important는 명사절로 중요한 것을이라는 뜻이 되는 거 알고 있지? 중요한 것을 찾는 것에,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찾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devot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어 자리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겠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것은 will bring about. bring about 필기하겠습니다. 따로. 자, 여러분 bring about이라는 표현은요,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생시키다는 기본적으로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라는 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 cause라는 동사가 있고요. 세 번째, lead to라는 동사가 있고요. 네 번째, generate라는 동사가 전부 다 발생시키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동사라고 했죠. 그럼 앞에 주어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주어하고 목적어는 각각 원인과 결과입니다. 왜요? 아니, 원인이 결과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는 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왜? 원인이 아무리 길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뒤에 있는 쉬운 결과의 의미만 파악하면 이 결과에 대한 앞에 원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봐봐. 여기 bring about 뒤에 much more effective allocation of our spiritual resource. 이거 너무 말이 어렵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면 앞을 봐봐.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을 찾는 데 쓴다며. 그게 뒤에 있는 내용과 이 결과와 똑같은 내용이야. 왜? 이게 원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써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정신적 자원인 집중력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분배돼, 안 분배돼? 그래, 분배되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이 much more effective allocatio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훨씬 더 효과적인 분배를 발생시키는 거야. 무슨 분배? 우리의 정신적인 자원의 분배를 말하는 거야. 스피리추얼은 정신적인이 되는 거야. 어때? 괜찮으십니까?
자, 우리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준동사가 몇 개? 2개. 디볼팅부터 eventually까지 주어 자리이자 명사구이자 동명사 덩어리. 그 다음 두 번째 finding부터 eventually까지 전치사 to의 목적어 자리이자 명사구이자 동명사. 됐습니까? 이렇게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밤을 새면서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중딩이 아니야. 제발 필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찾아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실력이 되는 아이들이야. 아직도 그걸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큰 문제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꼼꼼하게 그리고 제대로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